인류학자들이 아프리카나 아마존 같은 곳에 가서 원시 부족들을 연구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원시 부족들의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밝혀낸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원시 부족들이 색깔을 지칭하는 단어가 어떻게 이제 발달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 원시 부족들이 색깔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면 가장 초기에는 색을 어두운 계열의 색 그리고 밝은 계열의 색으로 두 가지로 투박하게 구분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 언어가 점점 발달되고 풍부해짐에 따라서 언어에 그 다음 색깔이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그 다음 색은 빨간색이라고 해요. 빨간색이 이제 피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면 원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도 많이 흘렸겠죠. 잔상처나 이런 것들이 날 일이 더 많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좀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그게 보통 초록색이나 뭐 노란색 같은 계열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풀의 색깔이고 이것도 뭔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언어라는 거는 저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모든 단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발달되면서 저희는 더 많은 단어를 가지게 되고, 그럼 저희의 언어적인 세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아지고 더 복잡한 상황을 묘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무한이라는 게 이런 거랑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상 대화에서의 무한은 그냥 막연히 끝이 없는 거, 그냥 뭐 무한한 거, 한계가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무한이라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한을 정교한 방식, 과학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색을 표현하는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색깔을 먼저 봐야 돼요. 뭐 보이지 않는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관측 장비나 이런 걸로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단어를 만들어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대상들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단순한 무한은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여기 있는 이 n을, 좀 멋지게 쓴 n을 수학자들이 보통 자연수의 집합으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무한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연수라는 숫자는 끝이 없는 숫자죠. 1에서 시작을 해서 2, 3, 4 쭉쭉쭉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숫자를 저에게 부른다고 해도, 뭐 말도 안 되게 큰 숫자, 뭐 예를 들어서 10에 10승을 불러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그냥 1을 더한 숫자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끝이 안 나요. 어떤 수를 줘도 더 큰 수가 항상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자연수라는 집합은 무한 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사과 3개와 레몬 3개가 있어요. 저희는 숫자 3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과도 3개고 레몬도 3개야, 사과와 레몬의 개수가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3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어떨까요? 또는 숫자 3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말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은 숫자 3이 대체 뭐야? 라고 하면 이제 좀 애매하죠. 답하기 좀 힘든 질문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사과와 레몬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를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은 두 개의 개수가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와 레몬을 찍찍 그어서 하나씩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은 얘 사과와 레몬의 개수는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단순해 보이고 진짜 좀 황당할 정도로 단순해 보이는데, 이 1대1로 매칭을 시킨다는 게 무한을 정교하게 다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몬이 만약에 여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레몬은 매칭될 수 있는 사과가 여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몬이 4개고 사과가 3개인 경우에는 개수가 달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키는 걸로 저희는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무한으로 한번 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자연수가 있고 정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연수랑 정수 사이에 저희가 1대1 대응을 찾아낼 수 있다면, 즉 1대1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연수와 정수는 크기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죠. 자연수 멤버들을 정수 멤버들과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 크기를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니까요.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를 이렇게 적고요. 그 밑에 그냥 제일 처음에 0을 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은 여기 뭐 6이 있고 뭐 쭉쭉쭉 가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3 차례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연수와 정수의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는 걸 굉장히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정수를 선택을 해도 그 정수에 해당되는 자연수가 딱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어떤 자연수를 선택을 해도 그 자연수에 해당하는 정수가 딱 하나만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연수 집합과 정수의 집합은 크기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아이디어, 거의 똑같은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면은 유리수 집합도 크기가 똑같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리수의 경우에는 이제 분수다 보니까 뭐 분모와 분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2차원으로 격자식으로 배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대응시키는 걸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유리수 집합까지도 자연수와 크기가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직관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무한집합이 아니라 유한집합의 경우에는 어떤 집합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같지 않은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얘랑 얘 사이에는 1대1 대응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유한과 무한을 다루는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집합에서는 자연수는 정수의 진부분집합이죠. 진부분집합으로 들어가고 정수는 유리수의 진부분집합으로 들어가요. 근데 얘네 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사이에 1대1 대응들이 사실은 다 존재를 해요. 굉장히 놀랍죠. 자, 근데 이게 뭔가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A가 B의 진부분집합인데 1대1 대응이 존재하냐,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평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직선이 이렇게 쭉 이어져요. 여기 이제 1,1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y는 x는 1대1 대응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선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선은 1대1 대응해요. 왜냐하면은 y는 x라는 방정식이 풀리니까요. 여러분이 뭐 여기에서 뭐 여기가 만약에 0.7이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 위에 0.7에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대각선과 여기 있는 아래에서는 1대1 대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딱 봐도 지금 대각선 길이가 더 길어요. 사실 대각선 길이는 루트 2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래에서는 길이가 1이고 이 대각선은 길이가 루트 2인데 1과 루트 2 사이에 길이가 1짜리인 직선과 길이가 루트 2짜리인 직선 사이에 점들의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다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y의 뭐 제곱이나 세제곱 뭐 그런 그래프들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겠죠. 얘는 심지어 길이가 더 길죠. 왜냐면 이 직선이 최단거리니까요. 그리고 뭐 사인, 코사인 뭐 그런 데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던 개념이에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 이거를 깨닫고 나서 되게 헷갈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길이가 분명히 다른데 여기에 1대1 대응이라는 거를 대체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과에 가서 집합론이나 뭐 그런 거를 배우면서 이런 개념들을 더 정확하게 정립을 했죠. 자, 이번에는 이 자연수와 실수의 1대1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무한이라는 단어가 되게 투박한 단어, 애매모호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언어가 발달하는 원시인 같은 그 분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다음 색깔, 빨간색이라는 다음 색깔을 저희의 세상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는 같은 무한이지만 또 다른 클래스의 무한이 있구나. 그 무한을 뭐라고 부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연수랑 실수 사이에 무한이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얘들 사이에 1대1 대응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돼요. 저는 조금 더 강력한 걸 한번 보여볼게요. 자연수랑 0,1 열린 구간 사이에 1대1 대응이 절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은 이 자연수와 0,1 열린 구간 사이에 1대1 대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대1 대응 하나를 저희가 고정시킬 수 있어요.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연수 1에 해당되는 실수를 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수가 있을 거예요. 1대1 대응이 있다면은. 그리고 자연수 2에 해당되는 실수를 얘라고 해요. 자연수 3에 해당되는 실수를 얘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대1 대응, 존재하는 1대1 대응을 고정을 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트를 다 적은 거죠, 저희가. 그러면 이 오른쪽 리스트에는
열린 구간 0에서 1 사이에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1대1 대응을 시켰기 때문에 다 대응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숫자가 열린 구간 0에서 1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되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한번 보여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가장 위쪽에 우선은 0를 여기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자릿수 있죠. 첫 번째 자릿수가 얘는 지금 2잖아요. 저는 2가 아닌 다른 숫자를 적어요. 아무거나 3을 일단 적어볼게요. 두 번째 소수를 보면은 두 번째 자릿수가 7이잖아요. 7이 아닌 숫자를 적어요. 4를 적습니다. 세 번째 자릿수를 보면은 얘는 6이네요. 세 번째는 세 번째 자릿수를 보는 거죠. 6이 아닌 다른 숫자를 가져와요. 뭐 예를 들어 8이라고 적어볼까요? 네 번째는 네 번째를 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7이겠네요. 7이 아닌 숫자를 적어요. 1을 적어요.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를 체크해요. 8이니까 8이 아닌 숫자를 적어요. 2를 적습니다. 이거를 무한히 반복을 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숫자는 뭔가 있을 건데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여섯 번째에 적힌 숫자가 아닌 숫자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여기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쭉쭉쭉쭉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탄생한 저희의 이제 맨 위쪽에 있는 이 친구는 보시면은 이 친구는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얘랑 똑같나요? 절대 같지 않죠. 왜냐면은 첫 번째 애랑은 첫 번째 자릿수가 달라요.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애랑 같을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두 번째 애랑은 두 번째 자릿수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애랑은 세 번째 자릿수가 달라서 같을 수가 없고요. 6이고 여기는 8이니까요. 이게 쭉쭉쭉 돼서 어떤 숫자를 가져와도 절대로 같지 않은 숫자가 하나가 탄생을 해버립니다. 이 친구는 0과 1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와 실수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실수는 사실 자연수보다 더 실제로 큰 무한인 겁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무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연수의 무한과 실수의 무한은 서로 다른 무한인 거예요. 이 자연수의 무한을 한국어로 가산, 카운터블이라고 하고요. 자연수보다 이제 더 큰 무한들을 이제 언카운터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자연수와 실수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실수의 무한이 자연수의 무한보다 확실하게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다음번 질문은 이거예요. 자연수보다 실수가 더 크다는 거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연수와 실수 사이에 낑겨있는 무한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수보다 확실히 더 크면서 실수보다는 더 작은 그런 무한이 있는 걸까? 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들죠. 이 질문을 바로 연속체 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재밌는 게 이 연속체 가설은 2번 풀렸거든요, 문제가. 연속체 가설이 참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서 한번 풀리고요. 그 다음에는 연속체 가설이 거짓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함으로써 문제가 또 풀려요. 아마 거짓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는 거를 증명한 게 먼저였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그 둘 다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요. 이게 지금 말이 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쯤에서 패스를 하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전에 영상에서 다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정말 흥미로운 일들, 정말 우리의 직관에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 무한의 세계도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방법은 이 대응이죠. 여기에 동그라미 3개가 있고 X 3개가 있을 때 얘네 둘의 개수가 같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모른다고 하면 그냥 둘이 이어가지고 1대1 대응이 있으면 개수가 같은 거다 라는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자연수와 정수와 유리수의 무한이 같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고 실수의 무한이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수학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